천년고도 경주,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2025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주입니다.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신라의 천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벽없는 박물관에서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논하는 특별한 장이 열리는 것이죠.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는 경주가 고대의 수도를 넘어 어떻게 현대적인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경주의 역사와 에이펙, 2박 3일의 여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과 첨성대, 경주 국립박물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약 330km 떨어져 있는 도시, 경주는 바다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지만 매우 가까우며 울산, 포항, 부산 등 해안 도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주는 산지와 평야가 어우러진 지형으로 역사 유적지가 밀집된 신라의 천년 고도입니다. 서울에서 경주로 향할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약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KTX 신경주역을 이용하면 약 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경주는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신라 왕조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원전 57년 신라가 건국되면서 수도로서 역할을 했으며 특히나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고 통일을 이룬 AD 668년부터는 통일신라의 수도로서 많은 문화를 꽃피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통일신라가 쇠퇴하자 고려가 918년에 나라를 세워 경주는 그 역사적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신라 건국 이후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건국에 이르는 975년 동안 불교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신라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 1000년 넘게 번영했으며 오늘날에도 그 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는 뛰어난 과학기술을 증명합니다. 왕과 귀족의 무덤이 모여있는 대릉원에서는 신라의 화려했던 보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라 최대 규모의 절터인 황룡사지는 복원 모형과 유물로 그 웅장한 가치를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불교를 중심으로 화려한 금관과 불상을 만들어냈고 통일 신라 시대에는 당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했습니다. 신라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 1000년 넘게 번영했으며 오늘날에도 그 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경주의 비전을 펼칩니다. 2025년 11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확장 공사를 마친 이곳은 국제 행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의 찬란한 유물이 전시된 국립경주박물관은 에이펙 만찬장으로 선정되어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보문관광단지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시범 운행되며 경주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스마트 도시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경주의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문화 교류를 함께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의 아름다운 유적지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과거 신라가 보여줬던 개방적인 교류 정신과 에이펙의 경제 협력 정신이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회의장에서는 황룡사 구축 목탑을 재현한 경주타워와 황룡원을 활용해 신라의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주 엑스포공원, 동궁과 월지 등 여러 문화유산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주는 이번 에이펙 개최를 계기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문관광단지에 도입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경주의 혁신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반경 3km 내에는 4,463실, 10km 내에는 13,265실의 호텔이 갖춰져 있어 대규모 행사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주는 역사적 자원과 현대적 발전을 결합해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라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고 K 역사를 홍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는 신라의 천년 수도로서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동시에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제 허브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역사적 유적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경주의 모습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상징하며 에이펙을 통해 세계에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전망입니다. 경주를 여행하는 가장 완벽한 2박 3일 코스를 추천합니다. 에이펙 개최를 계기로 경주를 찾을 방문객, 특히 외국인 여행객을 위해 경주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2박 3일 여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첫날은 신라의 심장부와 황홀한 야경에 빠지세요. 오전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신라 금관의 눈부신 자태와 수많은 유물을 통해 천년 역사의 서막을 엽니다. 바로 옆 첨성대의 과학적 아름다움도 놓치지 마세요. 만약 서울이나 부산에서 온다면 이 일정을 둘째 날 점심 식사 후에 방문하는 일정으로 짜세요. 점심은 젊음과 전통이 공존하는 황리단길로 이동해 별채반 교동쌈밥 같은 맛집에서 맛깔스러운 한정식을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 포만감으로 행복한 오후에는 거대한 고분군, 대릉원을 산책하며 신라 왕들의 숨결을 느껴봅니다. 무덤 내부가 공개된 천마총은 방문 필수 코스입니다. 저녁에는 경주 여행의 하이라이트, 동궁과 월지의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근처 전통 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여행의 여유와 즐거움을 만끽한다면 더없이 좋겠죠? 연못에 비친 누각의 모습과 함께 여행하는 동료의 환한 얼굴은 잊지 못할 풍경과 추억을 선사할 겁니다. 둘째 날은 세계유산과 동해의 푸른 바다를 만나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하세요. 토암산 중턱에 자리한 석굴암 본존불의 온화한 미소는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점심은 불국사 근처 맛집에서 산채 비빔밥이나 버섯전골로 건강한 식사를 즐긴다면 행복 그 자체일 거예요. 오후에는 동해안으로 드라이브를 떠나보세요. 바다 위의 왕릉인 문무대왕릉의 신비로운 풍경과 간포, 해변의 시원한 파도 소리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저녁에는 숙소가 밀집한 보문 관광단지의 호숫가 레스토랑에서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한 후 아름다운 월정교의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 날은 살아있는 전통과 자연 속에서의 힐링하며 여행의 참맛을 느끼세요. 오전에는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을 찾아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느껴보세요. 전통 찻집에서의 차 한 잔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점심은 양동마을의 명물인 맷돌순두부로 담백하고 고소한 점심을 추천합니다. 틀림없이 대만족할 것입니다. 오후에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경주 남산 둘레길을 가볍게 트레킹하며 숨겨진 불상과 탑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떠나기 전 경주 중앙시장에 들러 황남빵, 찰보리빵 같은 명물 간식을 구매하고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일정이라면 정말 좋겠죠? 한국의 정서와 특별함을 즐길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경주 박물관이나 첨성대 주변에서 한복을 대여해 입고 사진을 찍으면 추억이 배가 됩니다. 박물관 인근 찻집에서 오미자차나 대추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겨보세요. 1500년 전에 신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경주 시내버스는 주요 관광지와 연결되며 서너 명이 이동할 때 택시를 타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경주는 계절별로 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어요. 봄에는 월지 주변의 벚꽃과 유채꽃이 만개해 사진 찍기에 좋고, 동궁과 월지, 첨성대는 여름철의 야간 개장하므로 시원한 밤바람과 함께 역사 유적을 감상할 수 있어요.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든 보문호와 둘레길이 매우 낭만적입니다. 겨울에 눈 덮인 호수와 전통 가옥은 이색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꼭 방문해야 할 첨성대, 석굴암, 국립경주박물관. 첨성대는 하늘의 뜻을 읽어 백성의 길을 연 신라의 지혜입니다. 이름만으로도 웅장한 역사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도시, 경주에 들어서면 드넓은 평지 위에 고요히 서 있는 하나의 석조 건축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첨성대죠.
별을 바라보는 데라는 이름처럼 이곳은 신라인들이 밤하늘의 비밀을 풀기 위해 쌓아 올린 지혜의 탑입니다. 단순한 돌탑으로 보기에는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상징과 역사적 의미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합니다. 7세기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시절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첨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로 14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비바람을 견디며 신라의 하늘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첨성대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라가 농업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던 시대에 하늘의 움직임을 읽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 했던 왕의 애민정신이 깃든 상징물입니다. 별의 운행을 통해 24절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농사 시기에 적용하는 것은 백성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일식과 월식, 혜성의 출현과 같은 천체의 이변은 고대 사회에서 왕권의 안위와 국가의 기륭을 점치는 신성한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첨성대는 바로 이러한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기록함으로써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왕권의 정통성을 하늘과 연결하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응축된 결과물이죠. 부드러운 곡선과 안정적인 구조 속에 담긴 기하학적 원리는 신라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수학 그리고 천문학 지식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첨성대는 과거를 증언하는 유적을 넘어 과학과 역사 그리고 예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하나의 작품으로 다가옵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오직 돌만으로 쌓아 올린 소박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첨성대 앞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선덕여왕과 당시의 천문학자들이 보았던 바로 그 별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천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장엄한 역사의 속삭임이죠. 첨성대의 구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교한 천문 달력입니다. 높이 약 9.17m의 이 건축물은 화강암을 가공하여 총 27단으로 쌓아 올렸는데 이는 첨성대를 건립한 선덕여왕이 신라의 27대 왕임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건축물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땅속에 있는 한 개의 기단부를 포함하면 28단인데 이는 28수의 별자리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첨성대의 맨 꼭대기에 있는 정자석은 우물정 모양으로 남북 방향의 자오선 표준으로 각 면이 동서남북 방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첨성대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돌의 총개수는 약 365개로 이는 1년을 상징합니다. 첨성대가 단순한 관측대를 넘어 달력의 역할을 하는 상징물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첨성대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에 나 있는 네모난 창입니다. 남쪽을 향해 열린 이 창은 사람이 사다리를 놓고 오르내릴 수 있는 출입구 역할을 합니다. 관측자는 이 창을 통해 첨성대 내부로 들어가 속을 가득 채운 흙을 밟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창을 기준으로 상부 12단과 하부 12단으로 나뉜다는 것이죠. 이는 1년 12달과 24절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신라인들이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창문 자체의 상하 창틀과 좌우 창틀이 이루는 단의 개수 역시 3단으로 다양한 상징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첨성대의 외형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벽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안정적인 구조는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뛰어난 내구성을 가집니다. 꼭대기에는 우물정자 모양의 돌이 2단으로 놓여 있는데 이 구조는 동서남북의 방위를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학자들은 꼭대기에 천문 관측 기구를 설치했거나 관측자가 직접 올라가 육안으로 별을 관측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혹은 첨성대 자체가 거대한 해시계의 그림자 역할을 하여 시간을 측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춘분과 추분 때 남쪽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하지와 동지에 햇빛이 사라지는 현상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첨성대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 천문 현상 및 시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첨성대는 단순히 오래된 천문대라는 역사적 가치를 넘어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도 놀라운 건축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항아리 형태는 구조물의 무게 중심을 아래쪽에 두어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내부에 12단까지 흙과 자갈이 채워져 있어 하중을 견고하게 지지하며 각 단의 돌들은 서로 맞물리도록 정교하게 쌓여 지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진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0년의 세월을 견뎌온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사람이 올라가 별을 보는 장소로만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는 첨성대 자체가 하나의 복합적인 천문 관측 장비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정상의 정자석은 동서남북의 기준선이 되어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며 24개의 방향으로 뻗은 돌들은 24절기를 관측하는 기준점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대 천문 기록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신라 시대의 일식 해성 관측 기록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첨성대는 경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봄이면 유채꽃, 여름이면 배롱나무꽃, 가을이면 핑크뮬리에 둘러싸여 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달빛과 조명이 어우러진 밤의 첨성대는 낮과는 또 다른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경주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첨성대는 신라의 과학기술과 예술적 감각 그리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결합된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 땅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꿈과 지혜는 천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첨성대는 앞으로도 과거와 미래를 잇는 소중한 다리로서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석굴암은 돌 속에 피어난 불교 예술의 극치이며 영원의 미소로 신라인의 염원을 표현했습니다. 신라의 심장이었던 도시의 동쪽에는 토암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습니다. 이 산의 중턱, 동해의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비추는 곳에 세계 불교 예술 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꼽히는 석굴암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석굴암은 단순한 석굴 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 신념이 건축, 조각, 기하학, 그리고 예술과 만나 빚어낸 완벽한 조화의 공간입니다. 석굴암은 신라의 재상인 김대성이 8세기 중엽 경덕왕 시절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김대성은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불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석굴암은 통일신라의 안정된 국력과 찬란하게 꽃피웠던 불교 문화, 그리고 최고 수준의 예술적 역량이 총동원된 국가적인 사업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의 가장 위대한 점은 자연 안반을 파고 들어간 일반적인 석굴 사원과 달리 화강암을 인공적으로 쌓아 올려 돔 형태의 천장을 구축한 독창적인 건축 기법에 있습니다. 이는 비가 많고 습한 한반도의 자연환경 속에서 석굴 내부를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한 과학적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석굴 내부는 전실과 주실로 나뉘며 그 안에는 본존부를 중심으로 보살상, 나한상, 사천왕상 등의 불상들이 저마다의 역할과 상징을 지닌 채 완벽한 구도 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돌에 조각하여 입체적으로 조립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배우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본존부를 향해 경배하며 석굴 전체를 하나의 장엄하고 성스러운 종교적 공간으로 승화시킵니다. 석굴암에 들어서는 순간 방문객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부처의 설법이 펼쳐지는 성스러운 법회에 동참하는 구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석굴암의 중심이자 모든 가치의 정점은 주실 중앙에 안치된 본존불, 석가열의 좌상입니다. 높이 3.5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불상은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모습으로 보는 이를 압도하는 종교적 권위와 함께 더없이 자비로운 온화함을 동시에 발산합니다. 양손의 모양은 석가모니가 모든 번뇌와 유혹을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는 위대한 순간을 상징하죠. 이 순간의 고요하고 평온한 표정은 신라의 미소를 넘어 시공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감동을 자아냅니다. 석굴암은 1995년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공인받았습니다. 유네스코는 독창적인 건축 기법과 뛰어난 조각 솜씨를 통해 심오한 불교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류의 걸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신라인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부처의 세계를 신라의 땅에 구현하려는 숭고한 염원의 결정체입니다. 결론적으로 석굴암은 단순한 돌의 예술이 아니라 신라인들의 종교적, 철학적, 과학적 지혜가 총망라된 위대한 정신의 산물입니다. 어둠 속에서 영원의 빛을 발하는 본존불의 미소는 시대를 넘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선물합니다. 인류는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그 가치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기리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 천년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난 황금 유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신라의 건국부터 삼국통일 그리고 쇠망에 이르기까지의 장대한 서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는 순간 방문객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화려했던 황금의 나라 신라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역사는 1913년에 시작되어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친 후 1975년 현재의 위치에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박물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 부지는 신라 왕궁이 있었던 월성, 왕실의 정원이었던 동궁과 월지, 그리고 선덕여왕이 잠들어 있는 능과 인접해 있어 그 자체로 신라 역사의 핵심적인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 덕분에 박물관은 주변의 역사 유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방문객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역사 체험을 제공합니다. 박물관은 크게 신라 역사관, 신라 미술관, 월지관, 특별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외 전시장에는 국보 성덕대왕 신종을 비롯한 수많은 석조 유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학 전시관은 체계적인 구성과 흥미로운 전시 기법을 통해 신라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대외 교류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곳에 소장된 약 10만 점의 유물 중 대다수는 경주와 그 주변 지역에서 직접 발굴된 것들로 신라의 삶과 문화를 가장 생생하게 증언하는 귀중한 역사 재료입니다. 금관총, 천마총, 황남대총 등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눈부신 황금 유물들부터 고요한 미소로 중생을 맞이하는 불상들, 그리고 화려했던 왕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월지의 출토품에 이르기까지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 천년의 영광과 예술혼을 모두 모아놓은 보물 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백미는 단연 신라 역사관과 신라 미술관에 전시된 황금 유물과 불교 미술품입니다. 신라 역사관에 들어서면 어둠 속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금관과 마주합니다. 나뭇가지와 사슴뿔 모양의 장식이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독특한 형태의 신라 금관은 시베리아 샤머니즘 문화와 연결되는 북방 유목 민족의 전통을 보여주면서도 수많은 옥과 황금 장식을 정교하게 매달아 신라만의 화려하고 독창적인 양식으로 완성했습니다. 박물관의 야외 전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단연 국보 성덕 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입니다. 높이 3.75m, 무게 18.9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종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온몸을 감싸는 듯한 깊고 장엄한 종소리로 유명합니다. 종에 새겨진 아름다운 비천상과 정교한 문양은 통일신라 금속 공예 기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 신비로운 종소리는 신라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던 염원이 담겨있는 듯하여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박물관은 미래 세대에게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고 있죠. 유물의 복제품을 직접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관람객이 마치 신라 시대로 돌아간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박물관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집대성한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문화의 교차로입니다. 이곳의 유물 하나하나는 신라의 흥망성쇠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소중한 이야기책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은 잊혔던 신라의 위대한 문명과 만나는 감동적이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경주의 명물 10원빵이에요. 경주 황리단길에서 탄생한 독특한 빵으로 이름 그대로 10원짜리 동전을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지역 특색을 결합한 인기 간식이죠. 신라의 상징,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에서 영감을 받아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맛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에요. 치즈 10원빵이 가장 인기 있는데 속에 모짜렐라 치즈가 가득 들어있어요. 치즈 대신 팥 버전도 선택할 수 있어요. 멋진 길을 걸으며 한 손으로 들고 먹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토픽.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한국의 경주를 방문한 후 고대 국가 신라에 대해 많이 괄호 알아야 한다. 알아야 된다. 알게스럽다. 알게 되었다. 모두 아시죠? 한국의 경주를 방문한 후 고대 국가 신라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정답은 알게 되었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